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다 다시 또 빠지고,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HLB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2달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오다가 또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HLB는요 참 대응이 어려운 종목입니다. 물론 바이오 종목이긴 한데, 6개월 동안 보시면요 4만 원이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다시 8만 원, 9만 원 왔다가 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 HLB라는 기업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주가 급등 나갈 만한 없습니다. 사실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없고 꾸준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효능이. 문제는 뭐였죠? FDA 승인입니다.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실망감 때문에 빠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이오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확연히. 이런 것들은 수치가 나옵니다.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기댈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이건 없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수치가 없잖아요. 추정치도 잘 안 나옵니다. 심리적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면 이 2달 정도 기간 동안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지켜졌고 잘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오다가 10만 원 목전에서 빠졌습니다. 이 현상 수급입니다. 이거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슈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HLB는 이제 수급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알려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 주가가. 그리고 심리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상 모두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슈는 짧게 보겠습니다.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다 보도가 된 거죠.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가 중간에 나갑니다, 여러분. HLB 먼저 보면은 홈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금융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표적인 약물이 3개 있죠.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실패했는데 새 임상 결과 제출하고 FDA 제어가를 검토하는데 길어질 것 같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다잖아요. 이거 뭐죠?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잡는 겁니다. 진짜 모르잖아요. 검토가 해서 길어질 수 있는데 허가가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이겁니다. 주가가 지금 방향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세력들이 이런 걸 자꾸 띄우는 이유도 개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불안전한 심리, 불확실한 심리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물량을 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어에 가까워지는 거죠. 포모가 아니고. 진한권 회장이 임상에 불발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중간에 나온 얘기, 검은 걸로 쓴 거 있죠, 진하게. 항서제약에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O가 없어서 승인 났다. 합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임상을 실패한 게 아니고 BIMO 실사를 실패한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못 간다는 겁니다.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피대상자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퍼실러티 문제, 캄네리즘만 만드는 곳이잖아요. 효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진한권 회장에게는 이겁니다. 제가 뭐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안보법 통과 안 됐을 때 미국 의회에서 HLB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이오 안보법,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국민 정보를 쓰냐 이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IRA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북미에서 2025년부터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그냥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되더라도
저격 사건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졌죠. 미중 갈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항서 제약이 걸린 겁니다. 자, 아스코에서도 증명이 됐죠.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부신 피질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간암 쪽이었다가 간암 유학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방암과 난소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부신 피질암까지 온 거죠. 항서제약 퍼실러티는 트집일 뿐입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자, 생존 기간도 2년 가까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승인 나야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폐암 3기 전환 치료 완전 가능.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어떤 폐암 환자분이 계신데 3기입니다. 심각하죠.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을 같이 썼더니 이게 없어졌습니다. 암의 흔적이. 이게 완전 간입니다. 물론 재발은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완전 간에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간, 위, 유방암, 난소암, 그 다음에 부신피질암, 폐암까지 왔습니다. 남은 건 뭐죠? 췌장암 정도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고치기 어렵다는.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다는 거. 이것도 자, 기존에 나왔던 건데 미국에서 PBM, 우리나라 좀 다르죠.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입니다. 여기 등재 안 되면 판매가 안 되죠. 3대 PBM 중에 하나죠. PBM 시장에 20% 장악하고 있는 옵톰RX와 서브웨어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네릴리주막을 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입니다.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인 나면 이거는 준비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HLB 제약에서 자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CB 600억 발행됐습니다. 이번에 330억 또 발행됐죠. 운영 자금으로. 자, 600억 큰 돈입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미국 마케팅 자금 조달 가능하지만 자,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일종의 마케팅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600억을. 굉장히 큰 자금입니다. CB,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 그 다음에 유상증자, 그리고 CB. 두 가지 많이 쓰죠. 자,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세력들이 보통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주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발행시장에서 세력들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들어올까요? CB, 유상증자, BWEB. 말 그대로 메자닌 투자입니다. 이건 서브적인 방법이죠. CB 600억과 이번에 발행한 330억 운용자금 토탈 930억입니다. 큰 돈입니다. 세력 형님 넘버 2, 세력 형님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세력 형님이 들어와 있죠. 넘버원 형님이.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승인이 불발된 데도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거래소를 이전하고 싶어 합니다. 코스피로. 왜 이전하려는 거지?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그죠? 코스닥 150 종목하고 코스피 200 종목,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원천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신한증권 창구로 공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물량 폭탄. 이번에 성공했죠. 찌라시 퍼트였는데 현실이 됐잖아요. 악성 루머.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 숏셀러들, 공매도 세력들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숏 커버 중입니다. 팔았던 거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밑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7월 1일 미팅 이후로 주가가 살짝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살짝 달라집니다. 조금 더 지나서 반등이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이때는 주가가 폭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1년 전인데 에코프로가 여러분 액면 분할했잖아요. 작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작년 이맘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라요.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자, 기관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부터 공매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의외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슬슬 쏘커버를 시작합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죠.
실적이 오픈되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악재가 노출되면서 숏 스키즈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그래서 폭등 나왔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에코프로처럼 HLB도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대응이죠. 자, HLB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간단히 정리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르다. 기준이 될 만한 수치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승인이 중요하다. 임상이 중요하다. 이번에 보여줬잖아. 6개월. FT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심리적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심리. 자, 임상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초기에 R&D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임상용 장비나 물자 이런 거 사야 되고 세 번째 고급 인력도 써야 돼요. 인풋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바이오 회사들은 1장이나 이상하다 포기합니다.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큰 회사에. 성공하잖아요.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나온 게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승인 한번 불발됐지만 재승인되면 어떻게 된다? 자, 한국에서 HLB 제약, 미국에서 PBM 등재까지 마쳤죠.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것 때문에 CB 600억 한번 발행해서 들어왔고 마케팅 예비비 330억 운영자금 또 들어왔습니다. 930억입니다. 세력형님 넘버 2, 세력형님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발행 시장에서.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지금. 그죠? 쇼커버 하고 있는데 재승인 얘기 나오니까 주가 반등 나왔죠. 살짝 겁날 겁니다. 실제로 일정이 더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커버가 안 됩니다. 주가 올라갈 테니까 숏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재승인 해서 나오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CB 600억 330억 넘버 2 넘버 3 형님들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쇼커버 중이에요. 이거 나중에 스키즈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0년 내 최고가도 찍었던 종목입니다. 이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렸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뭐 6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다시 올라오다 10만 원에 딱 걸렸습니다. 10만 원에 왜 걸렸을까요? 공매도 세력들 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뭐를 했죠? 공매도 했잖아요. 얘네들의 매도 최하단입니다. 이 가격이. 이거를 뚫어버리게 되면요.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숏 스키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 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걸린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 2달 동안 받친 세력이 있었죠. 공매도 세력이 내리 누르면서 누군가 물량을 받아 먹었습니다. 누굴까요? 이거. 자, 여러분 기관 동향 혹시 보셨나요? 이거 HLB. 자,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도 사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그동안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거든요. 사모펀드나 외국인들 주식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 외국인들. 처음에 제가 주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저 저가에 깔아놓습니다. 저 맨 밑에다가 들어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구간을 정합니다. 살짝. 구간 매수거든요. 그 다음에 근접호가에 삽니다. 그 다음에 시장가입니다, 여러분. 4가지 정도 단계인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특히 이 1, 2단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때 들어가도 바닥이지만 여러분 못 기다려요. 굉장히 지루하고 중간에 한번 확 고를 팔 수도 있습니다. 행보하다가.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들어가시는 게 딱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이거 다 생략했어요. 바로 3단계, 4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밑에서 받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HLB는 지금 뭐죠? 수급 싸움입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은요. 이 구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자, 여기서 내리 누르는 공매도 세력, 받치는 헤지펀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10만 원에서. 왜? 매도 최하단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내리 누르고 쇼커버 하고 싶어 하고
헤지 펀드는 빨리 매집을 해서 올리고 싶어 합니다. 재승인 얘기 나오기 전에. 두 세력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수급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돈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자, HLB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전보다.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자, 오랫동안 매집해서 올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다 팔았을까요? 다 못 팔았습니다. 아직 안 팔 물량 있습니다, 얘네들 세력들. 자,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번 나온 거 제외한다면은 3만 원에서 6, 7만 원 사이 이 박스 구간에서 5년, 6년 이상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기간이 길면 이게 뚫림 멀리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매집한 기간이 꽤 됩니다. 5년, 6년.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여러분? 글쎄 한 7배, 8배 정도? 잘 잡아봐야? 자,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 기간, 특히 바이오 종목 길어지잖아요. 장기화되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어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 매집한 이 친구들 주포 세력입니다. 주포 세력은 본인들이 매집을 다 마무리했는데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들 어떻게 털죠? 피어와 포머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왜 생겼겠어요? 포머, 피어 오브 미싱아웃.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밀리잖아요. 임상이나 승인에 실패했을까봐 쫓아가 파는 거죠. 6개월 동안 보여줬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피어하고 포머, 피어 오브 미싱아웃. 자,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 같은 이런 바이오 급등주들,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해봐도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먼저 패턴 분석하고요. 얘네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4번이 참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HLB 전체 계열사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들이? 제가 그래서 특별한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제로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FTA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핵심 이슈 올해 분석, 급등 예상 종목 뭐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는 2번, 그 다음에 거래소 대응 전략이 있는 3번, 급등 예상 종목 5번이 중요합니다.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늦기 전에 자료 챙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방향 잡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자료 있으시면 훨씬 대응이 편하니까 HLB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변동성 커지잖아요. 실시간 대응 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박민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어요. 조심하시고 경험이나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자,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 방입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대박이 나는데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작년 11월에 보시면 이틀 만에 600만 주 넘게 터집니다. 거래가 10만 주씩 되다가 그죠? 자,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 3만 원대 바닥으로 보고 자, 사긴 잘 샀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재승인 얘기 나오면서 승인 얘기 나오면서 자, 3월 달에 엄청 오릅니다. 3월 달에 급등이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기대감인데 3월 26일 12만 원에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불발됐죠. 급 나갑니다. 5월 달에. 자,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보다가 이거를 2차 매수 드립니다. 2차 매수. 5월 23일 5만 원에 드렸어요. 낙폭과대 수급보전 FTA 약재 반영. 자, 근데 이거 제가 그 이유만으로 샀을까요?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니까 헤지 펀드가 들어온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제가 이걸 체크하고 들어간 겁니다. 5만 원에 베팅을 한 거죠. 현재 뭐 수익권인데 좀 들고 가야 되겠죠, 이거? 자, 그리고 섹터가 전혀 다른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 예전에 LS 산전이죠.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3월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LS 일렉트릭 3월 7일 날 드렸습니다.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현재 이거 22만 원? 이것도 한 3배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HLB,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3158에 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즘에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드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가죠. 관련된 우리나라 수혜 종목들 자 선별해 놨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슈보다 수급,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HLB 전체 계열사 실시간으로 매매 사인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매집 주방이죠. 중장기 종목 드립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번으로 들어오시면 관련 종목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데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훨씬 대응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있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HLB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방인데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입니다. 박민수 사치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매집주 방에서 HLB, 바이오,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장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저격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 올려갑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자 선별됐습니다. 관련 종목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HLB 6개월 동안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자 이슈보다도 자 수급 그 다음에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심리적 부분에서 지금 어느 구간이다? 포모 아니죠. 피어입니다, 여러분. 피어의 구간이에요. 불안합니다. 두 세력이 만났어요. 여기서 균형이 팽팽하다가 한쪽으로 쏠렸는데 10만 원에 걸렸습니다. 받치는 헤지펀드,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 10만 원이 매도 단가의 최하단이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 항서제약 문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잖아요. 함들리 주막에 전혀 효능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FDA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팅을 했고 이거 분명히 재승인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 썼던 건데요. FDA의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긴급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할 때 긴급 승인 내주는 거죠. FDA 얘네들도 당연히 실수합니다. 약 승인 내는데 미중 갈등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이오 안보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인 납니다, 여러분. 단기 대응 하지 마시고 장기 대응 하시고요. 중장기 대응 하시고 물량 털리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